반갑습니다. 꿈꾸는 초이 최재형입니다. 3월 15일 저는 인천에 위치한 정서진으로 출사를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일출 명소로 정동진이 있다면 인천에는 일몰 명소로 정서진이 있죠. 그만큼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의 정서진이고요. 또 라이더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종주의 시작점이자 끝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서진은 항상 라이더들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진학가들에게 정서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동해는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기에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되죠. 반면 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 갯벌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진학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죠. 조수간만이 차를 이용한 장노출 촬영입니다. 장노출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긴 셔터스피드를 이용한 노출을 주어 피사체를 찍는 것을 말합니다. 피사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긴 셔터스피드를 사용하는 거죠. 주로 별의 궤적, 자동차 궤적, 파도의 흐름 혹은 계곡물을 찍을 때 사용되고요. 저는 최근에 장노출, 그 중에서도 조차를 이용한 장노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보통 사진쟁이가 느닷없이 한 분야에 빠진다는 것은 곧 어느 멋진 사진을 보고 나서일 텐데요. 저 역시 선배님들이 남긴 아름다운 사진에 매료되어 장노출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조차를 이용한 장노출은 장노출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고려해야 할 요인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노출값, 간주와 완조 등의 물때, 촬영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장기간 촬영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 흔들리지 않는 삼각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셔터를 눌렀을 때야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이 탄생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사진만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결과값 하나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쩔 수 없는 사진쟁이의 숙명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매력이고요. 우선 정서진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길이 길게 놓여져 있는데요. 사진 포인트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 스톤백에 올려놓을 만한 큰 돌들이 있는 곳이 곧 사진 포인트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넓게 찍거나 울타리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이 어느 정도 평평한 편이라 저 같은 장노출 초보자들도 장비만 갖춘다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인 장비만 구비를 했고 스톤백이나 튼튼한 삼각대는 없었기에 약간 아쉬웠죠. 저 말고도 5명의 작가분들이 더 계셨는데 대부분 카메라 2대와 굉장히 큰 삼각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장비는 장노출이 기본 소양인 것 같습니다. 이날 저는 간조에서 만조 사이 밀물의 흐름을 찍었습니다. 때는 칠물이었고요. 간조는 12시 06분, 만조는 18시 09분이었죠. 보통 밀물을 찍을 때에는 만조 4시간 전에 도착을 하는 것이 좋고 썰물을 찍을 때에는 만조 시간에 맞춰 가라고 하는데요. 투행자의 경우에는 일찍 갈수록 좋겠죠. 저는 안전하게 오후 1시에 갔습니다. 여유롭게 원하는 자리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어떻게 찍을지 구도를 잡았죠. 한 가지 어려웠던 게 삼각대를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찍으면서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애초에 삼각대 다리 하나를 울타리 밖으로 꺼내서 고정을 시켜놓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 고생을 많이 했죠. 열심히 구도를 잡다 보니 오후 2시 40분쯤 저 멀리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갯골에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저는 셔터를 눌렀죠. 2시 48분부터 3시 55분까지 약 1시간 8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ND 필터를 이용해 19스탑의 밝기를 줄였더니 44분 정도가 나왔는데요. 1시간을 넘게 촬영했음에도 결과를 보면 물이 높이가 살짝 아쉬운 걸 알 수 있죠. 보통 조차를 이용한 장노출에는 2가지 촬영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적 짧은 장노출로 여러 장을 찍어 나중에 포토샵의 스택 기능을 활용해 합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의 긴 장노출을 주어 오직 한 장만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각자만의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전자에 비해 후자는 한 장의 촬영 컷만을 결과물로 내놓기에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섬세한 노출값의 설정과 셔터 스피드를 필요로 하고 핫픽셀의 위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더 진정한 장노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안전하지만 중간중간 컷마다 대략 2초의 공백이 생기죠. 카메라가 한 컷을 찍고 다음 컷을 찍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2초 정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10분의 장노출을 통해 6장, 토탈 1시간을 촬영한다고 하면 그 사이 증발해버리는 시간이 약 10초 정도 되는 겁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저는 긴 장노출을 주어 60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노출의 미학은 시간이 층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지만 장노출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의 영원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이 층층이 쌓여 고스란히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되는 것이죠.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시간의 흐름. 사진은 분명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그 이상일 겁니다. 앞으로도 장노출 출사는 많이 다녀올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한 번씩 제가 생각하는 장노출의 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일상 속 마법을 촬영하는 최재영이었습니다.